웰컴 백.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의 마켓캡 시총은 2.23조 달러 되었다. 비트코인 48,291달러.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능가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24시간 거래량 볼륨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곧 따라잡고 이더리움 2배 되면 비트코인 능가합니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비트코인이 10만 불 간다. 그럼 2배가 되는 거죠. XRP는 1불이 2불이 될까요?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차트 1시간 차트로 보면은 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스퀴즈, 압축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곧 위로 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방향성을 결정하여야 되는데 과연 위로 갈 것인가? 50K를 넘을 것인가? 밑으로 내려갈 것인가?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산 넘어 산이죠. 41만에서는 이게 언제 위로 올라가나 했는데 48만까지 왔는데 이제 50만 넘으면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데 하락만 남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가져왔습니다. 이 비트코인 차트는 2017년, 2018년, 19년, 2021년까지의 비트코인 차트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 달리 보이는 이상한 차트입니다. 해석하는 거에 따라 대세 하락장이 시작된다 라고 보시는 분도 많이 있고, 어떤 분들은 컵 앤 핸들로 보시면서 엄청난 상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미래의 비트코인 차트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알 수 없지만 블록체인이 우리의 미래다, 이거는 알 수 있겠죠. 오늘 CNBC에서 컴파운드 코인 프로그램 오류로 컴파운드 프로토콜 설립자 로버트는 28만 개의 컴파운드 토큰을 투자자에게 분배한 것은 디파이 버그 때문이라며 프로토콜 오류를 이야기했습니다. 버그 때문에 많은 양의 컴파운드를 받은 사람들은 반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 국세청에서 수입으로 보고될 것이니 반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안 사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반납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컴파운드는 당시 330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최대 손실액은 9,240만 달러에 해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법무부 웹사이트에서 코인베이스는 해커들이 거래소의 SMS 계정 복구 과정의 결함을 이용하여 거래자의 관련 지갑에서 관련이 없는 지갑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해커들이 계정과 관련된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전화번호를 확보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코인베이스 측에서는 개인정보가 거래소에서 해킹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해커가 이러한 정보에 어떻게 액세스하게 되었는지 결정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유형의 피싱 공격이나 다른 사회 엔지니어링 기술을 통해서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게 로그인 자격 증명을 해커에게 노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해커의 공격은 2021년 3월에서부터 5월 20일 사이에 일어났다고 하면서 코인베이스는 고객들에게 전액 변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측은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공격의 배후를 밝히기 위해서 미국 사법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인베이스의 상장에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일으키는 코인들이 있는데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최고 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올 여름에 거래소가 가능한 한 많이 알트코인을 상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바이낸스의 자리를 이어 미국의 넘버원인 코인베이스가 상승의 주역이 될 거라고 보고 있었죠.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앞으로 큰 무엇인가 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하기도 했는데, 최근 상장하는 모든 코인이 상승하고 있어서 어떤 코인이 있는지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면은 RGT, 라리 가버넌스 토큰, XY 네트워크, DDX, 디파이 머니, 라디클, 코디, X 인피니티, 리퀘스트, 트루파이, 랩트 루나, 하비스트 파이낸스, 패치 AI, 팍소스 스탠다드,
폴리매스 네트워크, 클로버 파이낸스 마스크 네트워크, 랠리, 바브리지, 라이브피어, 퀀트 브레인 트러스트, 젠, 호라이즌, 시바 이누, 어드벤처 골드 이렇게 여러 가지가 꽤 많이 상승하고 있었다. 크립토 컴페어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레이스케일이 이더리움 트러스트가 9월 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 트러스트보다 더 많은 1일 거래량이 나왔다. 기관 투자자들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벗어나서 다른 암호 자산 거래 상품을 선호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한 예로 보고 있고 9월 하루 평균 거래량이 30% 정도 증가한 2억 5천만 달러 시장 점유율 42%로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가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제치고 더 많이 거래된 디지털 자산 상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대안을 찾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최근 이더리움이 교환 플랫폼에서 토큰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최근 거래소에서 300만 개의 이더리움이 감소됐고 런던 하드포크 이후 네트워크에 연소시키는 디플레이션 메커니즘을 구현해서 10억 달러 이상 연소되고 7일 동안 17만 개 토큰, 30일 동안 117만 개의 토큰이 연소되어서 비트코인의 자리를 넘볼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CNBC에서 캐시우드는 2021년 올해 2분기 말 아크 인베스트 매니지먼트의 포트폴리오에서 15개를 집중적으로 팔고 있다는 뉴스가 나갔죠. 여기 보시면 캐시우드가 덤핑, 막 팔고 있는 게 15개의 주식이다. 이렇게 캐시우드는 투자 수익이 안 나는 거 아니면은 투자를 접을 15개를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캐시우드가 원유 시장이 곧 하락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900년대 초 고래 기름 멸종을 비유하면서 멀지 않아 유가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중에 하나인 풍력발전소의 가동 저하로 인해서 전기료가 10배 이상 오르는 지역도 나타난다는 기사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아트 인베스트의 연구가 옳다면은 유가는 19세기 고래 기름 가격 하락과 같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유가는 하락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석유 가격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 수요가 감소한 후 큰 폭으로 회복이 되었죠. 미국 서부 텍사스산은 74불까지 기록하면서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2021년 53% 이상 상승했죠. 작년에 팬데믹 한순간의 수요 붕괴로 인해서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로 거래된 적도 잠시 있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과 경제학자들은 유가 상승, 수요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있고 일단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캐시우드는 공급 차질로 인한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다른 견해를 보이고 1900년대 초와 마찬가지로 유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다른 연료 공급이 이를 대체하면서 오일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많은 회사들은 전기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 관련 회사들이 석유 사용을 우회하는 기술로 장기적인 디플레이션을 만든다고 말하지만 오페크의 개발도상국들은 연료 사용 증가가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2035년까지는 신재생에너지가 있지만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오펙은 수요는 진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죠. 단기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누구 말이 맞는지를 한번 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일 가격은 하락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